반려동물과 에너지. 동물들의 다치는 시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가 오늘 이상해요. 갑자기 잠이 많아졌어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예민해졌어요.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는데 뭔가 달라요. 반려동물과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한다. 어제와 같은 환경이지만 오늘의 아이는 다르게 느껴지는 순간.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안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존재한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흐름을 가진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있는 존재라면 에너지의 흐름 안에서 살아간다.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열리는 시기가 있고 닫히는 시기가 있다. 강해지는 시기도 있고 약해지는 시기도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역시 하루의 흐름, 월별 흐름, 연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동물들은 자신의 상태를 숨기기 어렵다. 사람들은 몸이 힘들어도 참고 감정을 숨기고 해야 할 일을 계속 이어간다. 하지만 동물들은 다르다. 에너지가 맑아서 현재 상태가 행동으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외도 있다. 책임감이 강한 강아지들, 아픈 것을 끝까지 숨기려는 고양이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반려인이라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다. 정체 시기. 에너지가 정체되는 시기에는 전체적인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잠을 많이 자고 움직임이 줄고 산책이나 놀이에 대한 반응이 느려진다. 평소보다 멍하게 있는 시간이 늘고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도 줄어든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약해지는 시기. 에너지가 약해지는 시기에는 몸의 방어력도 같이 떨어질 수 있다. 예전부터 약했던 부위가 다시 불편해지고 알레르기나 피부에 문제가 올라오고 소화 기능이 예민해지기도 한다. 평소에는 괜찮던 부분이 갑자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몸이 아파지거나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더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민해지는 시기. 예민해지는 시기는 소리에 민감해지고 사소한 자극에도 반응하고 자주 짖거나 울면서 계속 보호자를 찾기도 한다.
평소보다 칭얼거림이 많아지고 불안정해 보이기도 한다. 어떤 아이들은 식욕이 줄어들기도 하며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식욕이 늘어나기도 한다. 구토를 하거나 배변 상태가 달라지거나 배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원래 아프던 곳이 있었다면 그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흐름은 같이 봐야 한다. 물론 모든 증상을 바이오리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갑작스러운 이상 증상은 반드시 의학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아이의 흐름을 관찰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이번 달 유독 힘이 든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동물들도 그런 시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려인의 에너지도 영향을 준다. 반려동물은 생각보다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민감한 아이들은 보호자의 긴장과 불안, 스트레스와 슬픔, 그리고 보호자의 에너지 상태를 먼저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호자가 힘들면 아이도 같이 예민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가 따로 있고 반대로 아이 자신의 흐름이 더 크게 작동하는 시기도 있다. 에너지는 서로 주고 받는다. 반려동물의 상태가 불안정하면 보호자도 피곤해지고 반려동물이 예민해지면 보호자도 이유 없이 예민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반려생활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에 가깝다.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몸으로 말한다. 잠으로 말하고, 식욕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리듬으로 말한다. 그래서 반려인의 역할은 문제를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변화를 알아차리는 사람이기도 하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열리는 시기가 있고 닫히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바라보기보다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가는 건지 궁금해 라고 바라보게 된다.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반려동물과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진다.